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들려드리고 싶었던 소식은 모델 Y 롱휠 베이스로 추정이 되는 95kWh 배터리 탑재된 모델하고 모델 S, 모델 X 리프레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소식이 나오니까 좀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참습니까? 바로 FSD가 드디어 중국에 출시를 했습니다. 와, 이거는 제가 중국은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중국에다가 25년 상반기에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유럽이 어려웠던 것은 유럽의 UNEC 규정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는 게 좀 뜨뜻미지근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애로사항 때문에 제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이 중국에서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 있는 데이터를 미국으로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도주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학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AI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좀 제한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해가지고 여러모로 좀 애로사항이 꼽혔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난관이다. 그래서 중국 거리의 공개 비디오 영상으로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법적인 요건으로 봤을 때는 구현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비아디나 뭐 다른 중국의 수많은 자율주행 영상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미 돌아가고 있는 판국입니다. FSD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는 늦게 런치하는 거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중국은 그 정도로 좀 많이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규제 장벽을 많이 낮춰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웬걸 갑자기, 사실 갑작스러운 건 아니죠. 갑작스럽긴 하지만 어차피 얘기를 한 건 맞아. 25년 상반기에. 네, 좀 저에게는 갑작스럽게 다가왔던 FSD 차이나 소식. 이런 식으로 넓히나? 그러면은 코리아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중국에서 이렇게 출시를 했고요. 출시를 했는데 약간 미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FSD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좀 보여져요. 네, 각설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름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거고요. 뭐 번역하면 FSD 지능형 보조 운전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특징 같은 거를 알아보면은 차선 전환, 이거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차선 전환, 이거는 NOA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사로 자동 진입하고 빠져나가는 거, 이것도 NOA입니다. NOA만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 주차, 원래 EAP나 FSD 가지신 분들은 쓸 수 있는 거였고, 소환 기능, 서먼 기능 이미 있었던 부분이 있죠. 근데 좀 이상할 겁니다. 이거 NOA인데 NOA가 지금 미국에는 없지 않나? 미국의 FSD 탑재한 차량들은 전부 다 도시에서 FSD를 쓰건 이 고속도로에서 FSD를 쓰건 간에 똑같은 싱글 스택이 적용이 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이 NOA는 없어지는 게 맞는데 FSD가 적용되는 국가에서는 근데 왜 이게 남아있나? 중국에 이번에 적용된 FSD는 이름 자체가 좀 다릅니다. 시티로드 오토파일럿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정확히는 미국에서는 Full Self Driving Supervised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는 표기가 다소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보시면은 NOA, 여기까지는 NOA와 서먼 주차 원래 있는 거, 근데 이번에 추가있는 거 도시에서의 오토파일럿인데 이게 좀 많이 개선이 됐다.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미국에 있는 거랑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 도시 안에서는. 왜냐면은 내비게이션 경로에 따라서 차량 안내하고 길목에서 교통신호등 인식하고, 여기까지 인식하고 이제 여기부터 추가하는 거. 직진, 그럴 수 있죠. 좌회전, 우회전, 유턴 등의 동작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이 FSD 슈퍼바이즈드의 뭐 전부 아니겠습니까? 전부죠, 사실. 이거 도로 가면서 신호등 인식하고 내비게이션 경로에 따라 가지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유턴까지 한다. 네, 그러면 그게 FSD 아닙니까?
슈퍼바이즈드 버전? 그쵸. 중국의 고속도로는 아직 충분히 학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CT에 대해서만 이 스택을 먼저 적용해가지고 뿌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중국에서도 조만간 고속도로에서 FSD가 적용이 될 거고, 이게 도시랑 싱글 스택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표기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 타보지 않은 이상 비교는 어렵죠. 어떤 것들이 어떤 애로사항에 의해서 제외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확실한 거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도시에서의 FSD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일단 표시는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 중국 거를 띄워드렸으니까 미국은 어떤 식으로 표기되어 있냐 보면은, 미국은 주저리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비디오를 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워치 비디오 보면은 시작은 이렇게 한다, 레인 체인지 얘가 알아 이렇게 한다, 비보 좌회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런 거 공사장 때문에 돌아가는 거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갭 메우기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표기를 해주고 있어요. 잠깐,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못할까? 이렇게 못하려나? 이런 차이가 있으려나 싶기는 한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FSD가 이렇게 뿌려지다 보니까 정말 많은 중국의 FSD 오너분들께서 벌써 영상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이거 보고 놀랐는데, 딱 봐도 헬파티 느낌이죠, 이거. 저기 딱 봐도 여기 우회전 해야 되는데 여기 뭔가 행차를 하시는 것 같아요. 5성 홍기 들고, 오, 이런 도로를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부터 살짝 좀 그랬는데, 이 오토바이가 되게 느릿느릿하고, 이 차는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얘가 좀 약간 거슬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차가 느꼈을 때. 그래도 앞에서 막 너무 붙는 느낌이 든다 싶을 정도로 붙는데, 아무튼 사람이라면 이렇게 깜빡이 넣고 이렇게 추월을 해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같이 행동을 하죠. 이렇게 추월을 했는데 앞에 여기 비보 좌회전 하시는 엄청난 트럭이 있고, 앞에 저 많은 사람들 어쩔 거야 저거? 어쩔 거야 저 앞에 사람들. 사람들이 있으니까 좌측 깜빡이 넣고 좌측 차선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이런 거 봤을 때는 정말 영락없는 미국의 FSD가 적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더 파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뭔가 헬파티스러운 이런 도로도 잘 쓴다. 그래서 국내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야, 이거 FSD 부산 가봐라, 부산에서는 절대 못 쓴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부산에 비해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도로로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여기 차선을 여기 있는데 오토바이 하나 와가지고 여기 앞에 서죠, 두 대째 서죠, 막 끼어들고 난리 나죠. 이 와중에 절대 우리나라 부산에 비교해서 중국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시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제 뭐 학습이 된 거니까,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 이렇게 FSD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돌아다니고 있는 기가 상하이산 테슬라 차량 중에 FSD가 달린 차량들은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제 구독자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모델 3, 모델 Y는 중국에서 다 들여오지만 중국의 규제를 따른 게 아니라 유럽의 안전 규제를 따릅니다. 정확히는 유럽의 안전 규제를 다소 좀 준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우리나라 규정, 그거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럽 안전 기술 적용.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중국에서 FSD가 됐다, 그럼 우리나라 중국산 차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유럽이 되는 걸 봐야 됩니다. 유럽이 돼야 돼요. 근데 유럽이 전 세계적인 그런 좀 규제 큰 축을 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이 가장 보수적이에요, 너무. 일단 대표적으로 미국은 이미 좀 널널하게 가고 있죠. 중국 말할 필요 없죠. 그리고 유럽은 지금 UNEC, 제가 맨날 말하는 UNEC, 이거 맨날 회의한다 어쩐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뭐 보면은 이 자율주행이 그 스위스였나요? 스웨덴이었나? 거기에 뭐 허가가 됐니 어쩌냐 하는데, 그거랑 이 FSD는 다소 좀 다르다는 거. 이 FSD는 이 굳이 레벨로 따지자면 레벨 2급 운전 보조입니다.
네, 보조에 가까운 그런 거예요. 슈퍼바이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레벨 2 규제에서 이 유럽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무엇이냐? 무언가 차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할 때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테슬라 차가 가다가 유턴을 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보고 가는데 유턴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유턴해야 될 때마다 이 사용자, 드라이버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체크해줘야 된다. 계속. 이런 허가를 받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다 UNEC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근데 이게 아예 자율주행 레벨 3급으로 가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병행해서 봐야 되지.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가 아니라 바로 자율주행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모를까. 당장 레벨 2급 슈퍼바이즈드 FSD 지금 미국에 돌아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유럽에 적용되기엔 약간 좀 지지부지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반면 저는 항상 희망적으로 말씀드린 거, 제 차가 미국산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저도 기가 상하이산 차량들이 FSD가 진짜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 주니퍼 살 거거든요. FSD 이전 이벤트 할 때 갈아탈 겁니다. 네, 와이프한테 맨날 설득하고 있어요. 네,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차가 있는데 이 FSD에 대한 미련, 특히 내 차는 미국산이고 제가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미국산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중국산도 다 돼. 이 유럽의 규제가 잘 통과가 됐어. 한국 규제도 유럽 규제를 잘 따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FSD 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라고 하면은 정말 주저없이 그때는 주니퍼를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참 그런 것들이 자꾸 좀 걸리니까 이걸 모르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미국산이 있다고 미국산이 먼저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국산이 먼저 되기는 할 건데 되긴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산 차량들 유럽의 기준을 좀 준용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규정도 빨리 바뀌어서 이 중국산, 미국산 할 거 없이 빨리 우리나라에도 FSD가 적용되길 진심으로 좀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원화돼서 사소한 기능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좀 없잖아 있긴 합니다.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뭐 그게 어디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을 보고 우리나라의 희망을 갖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유럽을 보셔야 된다. 보면은 이제 현대기아 때문에 막 어려워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대기아보다 유럽을 보셔야 돼요. 네, 현대기아가 유럽의 이런 안전규제까지 막 막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엄한 곳에 탓하지 마시고 유럽 쪽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와 여러분 같이 좀 지켜보시면은 우리나라 FSD 적용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FSD, 중국의 FSD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중국의 FSD와 우리나라 FSD 이런 연결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